2023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습관, 사회적 대화와 논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면 충분하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부드러운 대화가 아니라 건강한 논쟁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청각 영역,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석, 언어 영역,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 전두엽, 적절한 반응을 계획, 기억 영역, 관련 기억을 꺼내옴, 감정 영역, 상대의 감정을 읽음, 운동 영역, 표정과 말을 조절. 대화 한 번에 뇌의 80% 이상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대화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로 표면적 대화만 하는 노인인 71세 남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아파트 경로당에 매일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그의 대화 패턴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오늘 날씨 춥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 얘기요. 그 다음은요? 점심 뭐 먹었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요. 의견이 다르거나 토론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죠. 나이 들어서 뭐 싸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표면적이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주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3년 후 그는 기억력 저하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요. 아까 누구한테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검사 결과 경도인 지장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밥 드셨어요? 이런 대화는 습관적 응답입니다. 뇌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면 같은 음료수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반면 의미 있는 대화는 다릅니다. 요즘 정치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가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은 뇌를 깨웁니다. 생각해야 하고, 기억을 꺼내야 하고, 논리를 세워야 하고,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싸우기 싫어요. 그냥 맞장구만 쳐줘요. 이것은 인간관계에는 편할지 몰라도 뇌에는 최악입니다. 2020년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그룹, 치매 발생률 38% 낮음, 단순 침묵 대화만 하는 그룹, 치매 발생률 일반인과 비슷, 거의 대화하지 않는 그룹, 치매 발생률 2배 높음. 왜 논쟁이 뇌에 좋을까요? 첫째,
논쟁을 하려면 상대 주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둘째, 반대 근거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논리를 세워야 하므로 전두엽 작동이 활성화됩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해야 하므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하므로 언어 능력도 향상됩니다. 건강한 논쟁 한 번이 뇌에는 종합운동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시리즈 5편을 모두 보시면 70세, 80세가 되어도 맑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로드맵을 갖게 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매주 새로운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75세 할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은퇴 전 교사였습니다. 평생 토론하고 논쟁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편안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며 쉬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요. 뭔가 생각이 잘 안 정리돼요. 진료실에 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 읽으면 술술 이해됐는데 지금은 같은 문장을 3번씩 읽어도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집사람이랑요. 그런데 집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교 그만둔 이후로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토론 모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누구랑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토론을?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토론이 더 필요합니다. 그는 고민 끝에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옛 동료 교사 4명을 모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카페에 모여 2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첫 주 주제, 손주 교육, 부모가 맡아야 하나, 조부모가 도와야 하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자 다른 사람이 반대했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 이 느낌이었어. 뇌가 살아있는 느낌. 박영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책을 읽는데 예전처럼 이해가 돼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기억력 점수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는 80세입니다. 여전히 매주 토론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효과 없는 대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자식들은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이런 대화는 뇌의 5%만 사용합니다. 효과 있는 대화. 1. 의견을 묻는 대화.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와 지금 뭐가 더 살기 좋았을까요? 손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2.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뭐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왜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언제였나요? 3.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대화. 요즘 노인 복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독거노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우리 세대가 할 일이 뭘까요? 4. 가치관을 나누는 대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5. 건강하게 의견이 다른 대화.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요양원 대 재가 돌봄,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런 대화는 뇌의 80% 이상을 사용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입니다. 흔한 가족 대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냥 그래. 그럼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대화는 5분이지만 뇌 자극은 거의 없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가족 대화. 아버지, 제가 요즘 직장에서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들어도 될까요? 어떤 고민인데? 자녀의 상황 설명.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야. 경험 공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데? 의미 있는 대화 30분. 이런 대화는 뇌를 깊이 자극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지혜의 원천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경험을 공유받으세요. 그 과정에서 노인의 뇌는 깨어납니다. 69세 할머니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우울증과 경도인지 장애로 왔습니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바빴고 손주들은 학원으로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식이 들렀지만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약 드셨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5분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부탁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세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도움을요?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손주 숙제를 함께 하게 하세요. 책을 읽어주라고 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세요. 다음 주 손주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숙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 옛날 모습을 조사해야 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논밭이었단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야기가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손주는 열심히 메모했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요? 그때는 뭐 먹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뭐예요? 대화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우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후로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때로는 숙제를, 때로는 책 읽기를,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손주 만나는 날만 기다려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정기 모임 만들기.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독서 모임, 등산 모임 가입, 종교 활동, 교회, 절, 성당, 자원봉사 활동. 둘째, 적극적으로 대화 시작하기. 버스에서
공원에서, 마트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하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신 요즘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셋째, 온라인 활동.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줌화상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 넷째, 세대 간 교류.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한국어 봉사. 다섯째, 전문가와 대화. 정기적 상담. 교육 프로그램 수강. 강의 듣고 질문하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화 수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까? 5회 이상, 우수. 2에서 4회, 보통. 1회 이하, 위험. 질문 2. 최근 누군가와 의견이 달라서 건강한 논쟁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우수. 이번 달, 보통. 기억 안 남, 위험. 질문 3. 당신의 조언이나 경험을 나눈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우수. 이번 달, 보통. 오래전, 위험. 질문 4.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우수. 이번 달, 보통. 없음, 위험. 질문 5. 대화 후 머리를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자주, 우수. 가끔, 보통. 거의 없음, 위험. 3개 이상 위험이면 대화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1단계 질문 바꾸기. 밥 먹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오늘 뭐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라고 하지 말고 요즘 뭐가 제일 관심사세요? 2단계 경청하고 깊이 파고들기. 상대가 뭔가 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단계 자기 의견 분명히 말하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데 당신은 어떠세요? 4단계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의견이 다르다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님. 건강한 논쟁은 서로를 성장시킴.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뇌는 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주에 누구와 어떤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인지. 그 약속이 당신의 뇌를 지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4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 치매의 30%는 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대화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혈관을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